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세계유산위원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전북 남원, 경북 고령, 경남 김해 등 7개 지역에 위치한 가야 고분군.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가야는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 또한 호령했습니다. 백제 문화권 혹은 백제의 영역에 속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게 통설적인 이해였는데, 호남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호남 동부 지역이 가야 문화권에 속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21세기 고고학의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 역사의 한 축을 차지한 철의 왕국. 남원 운봉고원이 품은 가야를 만나봅니다. 지금은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불리는 옛 88 고속도로. 이곳을 달리다 보면 뜻밖의 것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가야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특별한 고분입니다. 88년도 우리가 서울올림픽이 있죠. 그래서 동서간의 이런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88 고속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백제 고분 발굴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다 백제 지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웬걸 가서 조사해 보니까 가야 토기, 그리고 철제 갑주, 거기에 피장돼 있던, 묻혀 있던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남원 지방에도 가야 세력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고속도로 공사에 앞서 시작된 제1차 발굴 조사. 이 과정에서 시대를 알 수 없는 고분들이 발견됐고,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를 주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백제의 고분으로 여겨진 무덤. 그 안에선 다양한 철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것이란 믿음으로 함께 매장한 물건들. 그 중에서도 역사학자들의 이목을 끈 특별한 유물은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환구대도입니다. 화려하고 강성했던 시절을 증언하는 다양한 유물들의 발견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1982년) 뜻밖의 발굴을 통해 드러난 남원 운봉가야의 실체.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남원은 백제의 땅이 아닌 가야의 땅이었을까요? 섬진강 유역에서 운봉공원으로 가려면 복성이제를 꼭 넘어야 하는데, 복성이 쪽의 남쪽 산에 있는 성이 암악성입니다. 최근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털을 닦은 주체는 가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백제와 신라 간 가장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곳.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섬진강에 분지가 발원되는 고대의 요충지. 대가야로의 진출을 위해 이곳 암악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이곳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 바로 이 일대가 거대한 철의 산지였다는 건데요. 암악성을 얻는다는 것은 철을 획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554년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 대패함으로 인해서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동부의 철산지가 신라 영역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를 전북동부 철산지를 장악으로 인해서 마련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암악성에서 전쟁이 잦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운봉고원이 철산지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인류의 발전은 철의 생산에서 시작됐다고 할 만큼 고대 국가는 철기 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농경 문화의 발달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고대 국가 발전과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 철. 풍부한 자원과 기술을 이용해 강성한 문화를 꽃피운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가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철의 왕국. 가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야의 특징으로는 다른 삼국과 달리 하나로 통합된 나라가 아니고, 가야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서로 여러 나라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교류와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진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다른 가야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야를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유지된 가야만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대가야사 전문 박물관. 이곳에는 고령에서 출토된 3,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대량의 철 생산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일구며 고대 국가로 발돋움한 가야. 활발한 국제교류와 해상 무역을 통해 가야는 화려한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우리 고대 문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간 산업이 철입니다. 근데 이 가야는 이런 기간 산업이 되는 철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해외 교역을 통해서 동아시아 국가 혹은 동아시아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가야는 이러한 철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철의 왕국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잘 알려진 문헌 기록인 삼국기 동의전에 보면 가야에는 철이 생산되어서 이것을 바다 건너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수출하고, 또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하는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문헌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의 재련과 이를 기반으로 한 철 생산이 활발히 이뤄진 곳. 남원 운봉고원에는 30여 개소의 제철 유적지가 있습니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농업력, 경제력, 국방력의 근간이 결국에는 철입니다. 그만큼 철의 확보는 국가의 어떤 구군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산지 자체는 발전할 수 있는 무한대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 유적이 700여 개소에 달하는데, 그 중에 300여 개소가 전북 동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전북 동부는 철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의 고장 남원의 명성을 뒷받침해주는 장소는 또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왜군을 몰살하는 과정에서 피로 붉게 물들었다는 피바위입니다.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이제 왜구를 무찌르고 왜구들이 피가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고 해서 피바위라는 전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철광석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빛이 나게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운봉고원에 대량의 제철 유적들이 있었음을 이곳이 방증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철제 기술이 일궈낸 최고의 작품을 천년고찰 남원 실상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물 제41호인 이 거대한 철불은 철의 테크노밸리,
남원 운봉의 위상을 증언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철은 철 중에 철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니켈 철입니다. 니켈 철을 좀 더 구체로 설명을 드리면 철에다가 니켈을 많이 함유를 하면 스테인리스가 됩니다. 그만큼 철 중의 철이 니켈 철인데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철은 니켈 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남 중심의 가야사를 새롭게 재편한 남원 운봉가야의 등장. 그리고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은 남원으로 집중됩니다. 2010년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 광주 대구 고속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고분이 발견되며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M5호분으로 이름 붙여진 남원 월살리 고분. 도로 확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된 발굴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역사학자들의 이목을 끌 중요한 가야의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이곳에서 나온 유물들은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게 바로 이 두 점의 유물입니다. 손잡이가 아주 긴 최상급 위세품 쇠자루 솥과 청자 닭머리 항아리인데요. 그 역사적 가치가 실로 대단합니다. 이제 88고속도로가 이제 2차선이기 때문에 좁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장 구간에 2010년도에 이제 발굴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을 하게 되죠. 근데 깜짝 놀랄 유물들이 이제 여기서 드러난 거죠. 가야 지역에서 최초로 중국 제품의 그러한 청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국제 청자는 뭐냐면 우리가 개수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물을 따를 때 물 나오는 곳 있죠. 요것에 닭 모양의 이러한 벼슬을 가진 그런 닭 머리 모양의 그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수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닭개자는 중국어로 보면 이게 지라고 읽어요. 이 지는 뭐냐면 우리 길알길자 있죠. 이것도 발음이 똑같아요. 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상서스러운 이러한 그 동물이고 그렇게 만든 그 청자는 그런 데 쓰였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양직공도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양나라의 백제가 사신을 갔을 때 그걸 그려놓은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백제만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딸려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같이 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백제가 이렇게 부속 그러니까 복속시킨 나라들을 적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야 지역에 있는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섬진강유역까지도 이렇게 일정 부분의 그 이제 기록으로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도 백제 중앙에서 이렇게 하사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가 잦았던 백제. 그런 백제 지역에서도 극히 찾아보기 힘든 유물이 바로 청자 닭머리 항아리인데요. 남원에서 발견된 이른바 이 개수호는 백제왕이 직접 하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살리 고분을 통해 가야사 중심에 화려하게 등장한 남원.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보물급 유물들은 운봉고원을 호령한 가야 세력의 위세를 뒷받침합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고리자루 칼 손잡이 조각입니다. 그 칼자루인데요. 칼자루가 그 쇠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 철이죠. 여기를 상감처럼 이렇게 새겨가지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그 꽃무늬를 새긴 그런 환두대도 둥근 고리가 있는 칼자루가 나왔거든요. 이걸 사용한 사람은 상당한 어떤 실력자라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실력을 가진 그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마 이 지역, 그러니까 남원 지역에도 가야계에 있어서 수장급의 이러한 집단들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상당한 지배계층들이 머물며 화려한 철기 문화를 꽃피운 곳.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금까지 그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이 가야와 관련되는 그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관련되는 자료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역시 뭐 자료가 부족합니다만 특히 가야는 가야인들이 직접 남겨놓은 문헌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가야에 대해서 잘 몰랐고, 우리나라의 고대 이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것, 정치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가야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사는 우리가 소홀해져 있던 것이죠. 백제의 땅으로 여겨진 곳에 가야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한 월살리.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가야의 또 다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의 중대형급 고분에서 특별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백제에서도 왕릉급에서만 출토되던 것들인데요. 가야 세력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 청동거울과 금동 신발이었습니다. 그 32호분에서는 금동 신발하고 중국제 청동 거울이 출토가 되었는데 두 점의 유물은 가야 전체 영역에서 딱 한 점씩만, 그것도 운봉고원에서만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청동 거울의 제작지는 중국 양나라로 밝혀졌습니다. 1971년 공주 문영왕릉에 출토된 청동 거울하고 비교를 하면 문영왕릉 출토품보다 30년 앞서는 걸로 그렇게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가야의 청동 거울은 국보인 백제 무령왕릉의 청동 거울과 매우 흡사합니다. 백제, 신라, 그리고 중국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높은 지위를 유지한 가야 지배층. 그들은 이곳 남원에서 철의 왕국 가야의 명성을 이으며 철처럼 강하고 역동적인 독자적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실마리가 너무도 많은 미스터리 왕국 가야.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의 크고 작은 고분들은 1500년 전 가야의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문헌 자료가 풍부하면 그 자체로 그 시대의 어떠한 문화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야사라고 하는 건 문헌 자료가 아주 지극히 소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야의 고총구분, 발굴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순장제, 이런 것들이 가야 문화, 그 가야 고분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당시의 사회 문화를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가야 고분이 중요한 것이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져 온 가야의 시간.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에 남겨진 고분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습니다. 고분군은 저 서쪽에서 연비산에서 이 구릉을 따라서 약 40여 개소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그 일제강점기 때나 주민들 마을에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한 100개 정도 넘게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굴과 경작으로 인해서 대부분 훼손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약 40여 기 정도의 고분군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곳의 고분들은 자연 친화적인 모습 그대로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매력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관람객들이 백제나 신라, 고령, 가야 뭐 이런 유적들을 보면은 대부분 일률적으로 잔디를 식재해서 고분군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는 고분군처럼 이렇게 천혜의 모습, 선조들이 물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야 고분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이 저런 고분군입니다. 아무도 그 1500년 전 가야 고분군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양상이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유일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 실사단이 남원을 방문했을 당시 특히 눈여겨본 점도 시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그리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계유산의 가장 핵심은 원형 보존이 가장 핵심입니다. 봉분에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게 가야고충이 맞느냐 했을 때 저는 맞다. 또 축사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만한 큰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저것도 가야고충이느냐, 가야고충 맞다 했더니 이 양반은 전북 가야의 심취, 매료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야, 참 가야를 내가 직접 본 것 같다.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가야의 흔적을 품은 고분은 우리나라 16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각각 자율성을 가지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7개 가야 고분군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계유산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어떤 독특한 문화를 그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가야 고분이라고 하는 것이 문헌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 속에서 몇백 년간의 그런 가야라고 하는 정치체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멈춰 있었던 만큼 더 큰 가치를 지닌 남원 운봉가야. 앞으로 들려줄 또 다른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1500년 전 가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곡리와 두랑리 유적.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운봉고원을 호령한 철의 왕국, 가야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만큼 다양한 고대 문화가 있을까요? 전라북도에는 백제 있죠. 그 이전에 마한이 있죠. 그런데 동부 산간지대에는 가야가 있잖아요. 세 개의 고대 문화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전라북도예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이런 가야 문화유산들을 잘 가꾼다면 이 전라북도가 다양한 고대 문화를 가진 그러한 지역으로서, 강지역으로서 그런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